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또다시 샤를 앱도입니다. 프랑스에서 세뮤얼 파티라는 이름의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이제 참수를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모 집회가 열리고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에 제목으로 언급한 샤를리 앱도가 뭐였죠? 이 샤를리 앱도가 이 프랑스에 있는 주간지인데 맞아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약간 그 풍자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걸로 유명한 이런 주간지였는데 예.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상당히 논란이 컸었죠. 그래. 그 샤뮤엘 파티라는 분 어떻게 사망했어요? 이 교사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에 파리 외곽에서 자신이 일하던 한 중학교 인근 길거리에 참수된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 과정에서 사살이 됐습니다. 그 범행 직후에 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아랍어로 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용의자는 범행 현장의 사진을 찍고 이 이슬람교에서 선지자로 평가되는 무함마드를 조롱한 자를 이제 응징했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용의자는 모스크바에서 태어난 체첸계 이 18세 남성으로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난민 신분으로 프랑스에 건너온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범행 동기는요? 이 교사가 이달 초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 만평을 자료로 이제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무슬림 학부모들이 이 조치에 반발을 했고 일부는 이 교사의 해고를 요구하는 동영상을 제작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 교사의 이름 그리고 학교 주소 이걸 소셜 미디어에 공개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그래서 범행이 일어날 수 있게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네. 그 샤를리 앱도 편집부가 총격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2015년에 무장기한 2명이 본사에 침입을 해서 총기를 난사해서 1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때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수많은 파리 시민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고요.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도 모여서 가두행진을 벌이는 등의 열기가 참 뜨거웠습니다. 그때와 비슷한 일이 이번에도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 교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기로 한 상황입니다. 지금이 근데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2015년의 테러는 적어도 이 이슬람교를 조롱하는 만평을 그린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였는데 이번에는 교사가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룬 수업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독자적 그리고 우발적 형태의 테러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 프랑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랑스 정부는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 230여 명을 추방하고 또 집중 감시를 강화하는 데 더해서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 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테러리즘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겠는데요. 하지만 또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이 프랑스식 동화 정책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프랑스에는 570만 명 정도의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전체 인구의 8.8%에 달해서 유럽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정교 분리, 세속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충돌이 발생한다. 이런 지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잡을 둘러싼 이런 갈등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히잡 갈등이? 이 무슬림 여성들은 이제 히잡을 착용하는 종교적 문화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얼굴을 가린다든지 머리를 가려야 되는 이런 데 사용하는 이런 옷 있지 않습니까? 근데 프랑스 정부는 이게 성차별적이다라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착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추진을 해서 무슬림들의 반발이 커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여성들의 전통 의상 부르카를 수영복의 형태로 만든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것도 이제 비슷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이게 몸 전체를 가려야 되는 그런 형태의 옷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성차별적이다 이런 이제 지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문화적 코드의 차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과 겹쳐지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종 문제, 경제 문제 그것이 구조적으로 얽히니까 더 복잡해지죠. 그렇죠. 이 난민과 이민자들에게 프랑스 사회가 이 프랑스다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프랑스 사회에 그렇다고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난민과 이민자들은 지금도 교육과 취업에서 구조적 차별에 노출돼 있고 교도소 감자 중에서는 무슬림 비중이 70%가 넘는다 이런 통계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지금 프랑스 주류가 외치고 있는 공화국의 가치라든지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사실 공허한 구호를 넘어서 자신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또 느껴지고 있는 물론 주관적인 인식입니다만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극단주의 테러리즘에 쉽게 노출되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죠.
프랑스에도 극우 정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국민연합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 국민전선으로 알려진 세력이고 장마리 르펜의 딸 마린 르펜이 이제 이끌고 있는 그런 정당이죠. 그래서 이 장마리 르펜의 경우에는 과거에 유대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부추겨서 이 프랑스판 파시스트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딸인 마린 르펜은 좀 세련된 방식의 정치 전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극우 정치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로 공화주의나 여성주의를 호출하는 식인데 즉 공화국을 수호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난민과 이민자들을 내쫓아야 하고 이 주류들끼리 모여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들은 최근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서 집권을 넘볼 정도까지 성장했기 때문에 프랑스 사회에 큰 문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뭔가 좀 중도 통합 이런 거 가능성 없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다고 테러를 우리가 뭐 정당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답이 아니지만 또 이 테러에 반대하기 위해서 극우 논리를 이제 추종하는 것도 답이 아닌 건데요. 그런데 양쪽으로 찢어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세속주의와 정교 분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필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이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을 형성하는데 프랑스 사회가 이제 노력을 해야겠는데 그런 노력을 하는 방향 말씀하신 대로 뭐 중도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시정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프랑스 사회가 지금은 이것에 실패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여서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네, 걱정이네요.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